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 이제 끝나서 귀국길에 지금 오르신 거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명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제 평가하는 입장들에서는 전략적 모성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꾼 외교 성과 뭐 사례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과연 그게 올바른 이런 외교의 모습일까,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특히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나토와 같이 이렇게 명확하고 성격이 분명하고 이 군사적으로 사실 민감한 부분, 특히 현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거기를 첫 번째 무대로 삼으면서까지 이렇게 명확성을 거기에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사실은 회원국도 아닌 상황인데 옵저버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해서 본인이 원하던 그런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것하고 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암시가 만약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또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의전 관련해서도 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 처음부터 좀 세게 나오셨어요, 그죠? 어떻게 약하게 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뭐 네. 우리가 다자외교 우리가 꼭 원해서 참석한 건 아니잖아요. 초청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고. 우리 박원석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나토가 전략 개념이라는 문서를 10년에 한 번씩 채택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신전략 개념이라는 문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나토 창설 이후에 8번째 채택된 전략 개념인데 그 전략 개념에 보면 가장 좀 눈에 두드러지게 새로워진 점이 중국의 부상을 구조적 도전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 결국 이게 나토의 전략 개념을 지정학적으로 유럽을 넘어서서 동아시아까지 확장하는 거 아니냐.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장벽이 있는 세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전략 개념으로 나토가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이제 우리 지정학적 현실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대외 교역의 30%를 중국하고 하고 있고 우리 핵심 수입 물품의 75%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사드 배치 때 또 우리가 경제 제재도 한번 경험했죠. 해봤고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시험대와 같은 그런 외교 무대였는데 근데 몇몇 대목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그 청와대 외교안보 안보실 차장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중국 견제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과 민주주의 그런 어떤 가치에 연대하고 그런 나라들과 이제 외교적인 어떤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왔다.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은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장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미국의 전략 구상이거든요. 이거 미국하고 약간 자아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주제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간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중국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수출 20년 호황은 끝났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속내가 그렇다는 거는 저도 뭐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런 속내까지 거기서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과유불급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부득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일단 첫 번째 뭐 안 갈 수도 있었다. 취지였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일단 저는 전제가 안 맞는다는 말씀 이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고 치더라도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데 아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세계 질서가 지금 엄청 재편되고 있다 하는 거. 특히 이제 여러 차례 거기서도 강조됐지만 가치 중심으로 그렇죠?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혹시라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뭐 성과는 없었는가 하는 뭐 먼저 좀 잠깐 네. 얘기해 볼까요?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조금 걸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네. 물론 당연히 가치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가치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기까지는 오케이가 되는데요. 네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다를 꼭 내보여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당장. 네. 우리가 나토 간다 만다 했을 때부터 국내에서 되게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았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떠한 종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것을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복잡하게 사람들에게 뭔가 표방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네. 이제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제 안 말씀은 갔다면, 그러니까, 안 갔다면, 네네. 만약 안 갔다면. 네, 안 갔다면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고 네. 중국도 반대했죠. 네. 그죠? 중국도 근데 굉장히 우리가 안 반대했는데. 간다고 해서 미국이나 그런 뭐 우호적이었던 나라들에서 한국은 그러면 중국을 선택했네, 한국은 뭐 러시아를 선택했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모르죠 그거예요. 이제 모르는데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갔으니까 그죠? 일단 가서 참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좀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시기 전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이라면 이런저런 반대가 낼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자꾸 것들이 갔어야 그죠? 된다는 전제에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네. 참석했으니까 그죠? 참석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할 때 어떤 우리가 거기 참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없었는가 하는 것만 좀 짚어보자 잠깐 이런 얘기죠. 예. 일단 저는 뭐 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안 갈 수 없었을 거고 문재인 정부라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질서나 외교라는 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죠. 다면적인 게 한두 있는 가지 것이고. 판단만 네. 가지고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초청한 대상국들이 한국, 호주, 일본이란 말이에요. 네. 왜 여기를 초청했을까요?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질서를 이식하려는 거예요. 네. 그게 미국의 장기적인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이고. 전략이거든요. 네. 그 핵심 대상국들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뭐 그걸 거부하거나 다른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 의제는 북핵 위협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어쨌든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하고 또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 이후든가 처음 열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4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고. 그거는 뭐 나름 어쨌든 이번에 네. 그 나토 정상회의의 본 세션은 아니었었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의 위협이 고강도 위협이 갈수록 이렇게 커져가는 상황에서 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보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면한 북핵 위협 문제에 대한 어쨌든 이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하고 네.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고강도 제재 얘기를 하면서 그 제이크 설리반이 그 마드리드로 가는 기내에서 금융 제재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닛 옐런이 곧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할 수 있는 금융 제재가 뭘까? 이미 유엔 제재를 하고 있고 미국의 네.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뭐 뻔하잖아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일 것 같아요. 네.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중국에 한. 대해서.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우리의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거는 우려 반, 뭐 걱정 반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나 걱정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100% 걱정인 거니까 네. 100% 걱정인 상황이고. 아니 정말 그래요, 사실은 그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렸다. 그런 점에서는 뭐 한미일 공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그런 기조가 좀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일본 참여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초석 같은 거 두었다 이런 것이고 자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우려 반 걱정 반 하셨어요. 우려 반 걱정 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정말 걱정돼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너무 노골적인 발언을 좀 네, 하셨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도 계속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중국을 다 싫어해. 뭐 네, 이렇게. 그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네. 조금 경계심 없이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에 오르실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라 그때는 생각하지만.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에 나토 가셔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잖아요. 이제 뭐 그건 끝났다, 호황은 끝났다 이런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정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굳이 우리들한테 별로 득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거기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중국인 뭐 우려를 계속 표했죠. 그럼요. 네.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뭐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극적으로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말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 뭐 기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국내 경제가 안 좋은 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이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그 야망을 많이 더 드러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감추지 않고 있죠. 중국. 네, 그런데 과연 미국하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엄청난 동맹 관계를 바깥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대한민국 너네는 정말 내가 열심히 정말 도와주고 너네를 위해서 뛰어줄게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중국하고도 좀 잘 할 수 있고 이런 양쪽의 라인을 잘 만들어서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관이나 어떤 대안 같은 거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 이번에 이제 한일회담 관련해서도 사실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니네가 잘하면 우리가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라는 취지의 행동은 보였다고 보지만 네. 실제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뭐 본질적으로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항상 먼저 손을 내밀면서 뭔가 아무런 거 얻지 못하고 내 속내만 먼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좋은가 네. 이런 게 좀 걱정스러워요. 어쨌든 외교에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익을 중심에 놓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외교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되고요. 늘 얘기한 게 국익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외교의 대상 범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힘이 굉장히 세요. 어쨌든 식민지 한국 전쟁을 거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그 어쨌든 힘은 거기서 좀 나왔다고 보고 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한 발은 한미 동맹의 굳건히 뒷대, 다른 한 발은 부지런히 우리 국익을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농구에 보면 피봇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면 공을 받았을 때 이 공을 잡고서 한 발은 고정할 수 있지만 고정해야 되지만 다른 한 발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외교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나토 참석도 우리가 어떤 지금 옛날처럼 뭐 모든 그 외교의 종속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좀 여지를 열어놓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나토 참석은 미국의 향후 세계 질서 재편의 구상하에 이제 우리 참석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능동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때문에 너무 거기에 농도를 더하면 오히려 그 후과가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그런 장이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몇 가지 대목은 좀 과유불급이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숙제를 아는 거죠. 결국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단지 이제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자기들과 멀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토라는 유럽 군사 동맹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균형 외교를 그러면 중국과 추구할 건가라는 게 이제 새로운 숙제로 윤석열 정부 외교에 전 등장을 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와대 참모들이나 외교부의 얘기를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듣고 또 그 청와대 참모들이나 외교부가 좀 당부하는 주의를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중국을 견제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원치 않는 일일 거예요.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로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대중국 외교의 균형점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